청취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뉴스를 소개하고 이슈를 짚어보는 해시태그 AI 유형동입니다. 지난 3일과 11일 광주에 있는 호남대학교와 전남에 위치한 강진고등학교에서 특강을 진행하고 왔습니다. 기자가 하는 일, 기자가 되는 법 등 직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나눴습니다. AI타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AI타임스는 어떤 분야를 취재하는 언론사인가요? 라는 질문도 나왔는데 인공지능은 물론 메타버스, 빅데이터, 드론 등 4차 산업기술로 불리는 분야부터 빅데이터로 보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가상인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모두 가상인간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가상인간은 어떻게 구현되는 것인지, 미래에는 인간 연예인들을 대체하는 건 아닌지 말이죠. 오늘은 가상인간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윤영주 기자. 네, 안녕하세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가상인간 로지가 라디오에도 출연했다면서요? 네, SBS 라디오 2시 탈출 컬투쇼에 출연했습니다. 연예인 김태균 씨와 호흡을 맞췄는데요. 진행자의 질문에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고 또박또박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로지가 원래 목소리가 있었습니까? 그동안 주로 광고를 통해 접하셨을 텐데요. 당시에는 없었고요. 최근 목소리가 제작됐습니다. 로지의 목소리는 네이버 클로바가 자체 개발한 NES 음성 합성 기술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가상인간이라고 하면 꼭 등장하는 불쾌한 골짜기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대중들은 아무리 사람과 비슷하게 해도 조금만 어색하면 거부감을 느끼는데 좀 어떻습니까? 이번 라디오 방송을 저도 들어봤는데요. 거부감은 거의 없었고 사람 목소리에 가깝게 구현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활용 가능하겠네요. 로지를 제작한 사이더스 스튜디오 X 측은 앞으로 SNS나 라이브 커머스 진행, 도슨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에 가상인간의 연예계의 활동에 대해 취재하셨다는데 자세한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가상인간의 팬덤 형성이 가능한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내에서는 조용필 오빠 부대가 팬덤의 원조격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때부터 1990년대 문화대통령이라 불리는 서태지와 BTS 등 아이돌 그룹 팬클럽까지 끈끈한 팬덤이 형성돼 왔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로지와 더불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상인간이 있는데요. YG K+와 전속 계약을 맺은 가상인간 한요아도 최근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가수로 데뷔했다는 이야기는 앨범을 냈다는 건가요? 네, I Like That이라는 싱글 앨범인데요. 지난달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유명한 아티스트와 전문가들이 앨범 작업에 참여해 화제가 됐습니다. 음악을 순위로만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대중들의 인기의 척도는 될 수 있잖아요. 음원 순위는 어땠습니까? 대표적인 음원 사이트인 멜론의 차트 1000위권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업계의 기대와 달리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가수로 데뷔한 게 한유아가 처음인가요? 로지도 비슷한 시기에 싱글 앨범을 내고 정식으로 가수 데뷔를 했는데 로지 역시 차트 순위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화제를 몰고 다니지만 아직까지 가수로서 큰 성공을 거둔 사례는 없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상인간 팬덤 형성 가능한 걸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가상인간으로 구성된 이터니티라는 걸그룹이 있는데요. 지난해 디지털 싱글 1집을 발매한 이후 2집과 3집을 꾸준히 발표했습니다. 이터널이라는 팬덤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팬들의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이 발전돼서 인간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고 공감대를 이룰 수 있다면 강력한 팬덤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접촉한 전문가들은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현재는 미비하지만 앞으로 기술 발전 속도에 따라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시태그 AI 가상인간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내의 가상인간들이 속속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상인간 전성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가상인간들이 젊은 20대 여성이고 날씬한 몸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남성 가상인간도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두각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가상인간은 어떤 외모를 하고 있을까요? 취재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조형주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별 가상인간이 어떻게 다른지를 취재하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상인간들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해외에서도 가상인간이 많이 존재합니까?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태국의 사례를 알아봤습니다. 브랜드 아바타를 대표하는 릴 미켈라라는 가상인간이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브라질 미국계 19세 여성으로 제작됐습니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상인간입니까? 네, LA에 거주하고 있고 모델 겸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스타그램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활동 반경을 미국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생김새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날씬하고 하얀 피부로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로지나 한유와 같은 외모는 아니고요. 태닝을 한 듯한 피부에 주근깨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상인간들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자기 목소리를 확실히 낸다는 건데요. 이성 친구와의 만남과 헤어짐을 인스타그램에 공개하기도 하고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취미는 음악 듣기이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블랙핑크 팬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만든 가상인간이 블랙핑크를 좋아한다는 게 참 흥미롭네요. 어느 기업에서 만들었습니까?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브러드에서 제작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로봇공학, 인공지능에 대한 응용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사례도 알려주시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상 모델 사례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슈드는 유럽의 가상 패션 모델인데요. 미국 팝가수 리안나가 만든 화장품 브랜드 팬티뷰티의 립스틱을 바른 모습과 함께 가상인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슈드는 그간 명품 브랜드 랑방, 살바토레 페라가모 등 유명 브랜드와 협업한 사례도 있고 2년 전에는 삼성전자 Z 플립 모델로 발탁돼 한국 시장에 눈도장을 찍기도 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태국 등 아시아권 가상인간들은 저희와 비슷한 모습일까요? 모두 선호하는 이미지가 다르기 때문에 가상인간들의 모습도 제각각입니다.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가상인간은 분홍색 단발머리를 하고 있고요. 서양인과 동양인을 섞인 듯한 외모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태국의 가상인간이 그나마 저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틱톡의 중국 버전인 더윈에서 공개한 류에시라는 이름을 가진 가상인간이 있습니다. 악마와 귀신을 보고 잡을 수 있다는 퇴마사 겸 뷰티 인플루언서 컨셉으로 제작됐습니다. 외모를 살펴보면 빨간 아이섀도우와 입술에 절반만 바른 립스틱 자국, 그리고 긴 반묶음 머리 모양이 특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2000년대 가수 이정현 씨 모습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태국에서는 아일린이라는 이름의 가상인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로지보다 어린 21살이고요. 키는 165cm의 동양적인 외모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각국 가상인간들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도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초창기 성공 버전이라고 하는 서양 문화 쪽을 보면 그들이 가지는 개인주의적 철학들이 가상인간에 녹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문화들을 자유롭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동양 문화권에서는 애초 가상인간을 만들 때 기대했던 목적과 목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쓰임새를 떠나 획일화된 미의 기준을 가상인간에게도 내세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 가상인간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사교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행과 트렌드에 민감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AI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일본 쪽 AI 동향을 취재하고 있는 나호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제 트렌드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혹시 UAM이라는 도심 항공교통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라고만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3년 뒤면 일본에서 첫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오사카 간사이 국제 엑스포에서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선보일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간사이 공항과 고베 공항, 오사카시의 인공섬인 꿈섬 간 노선으로 운행될 계획입니다.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은 하늘에서 도시의 경치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몇 명이나 탈 수 있습니까? 네, 2명에서 5명 정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론과 헬기의 중간 정도 포지션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동으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고요. 일본 정부와 도요타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벤처기업 스카이 드라이브가 개발했습니다. 자동차와 크기는 비슷하지만 휘발유나 경유를 사용하지 않고 전기 모터를 이용하게 됩니다. 전기차와 헬기를 결합한 모델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프로펠러가 달려 있습니다. 4개의 귀퉁이에 붙어있는 8개의 프로펠러의 힘으로 부상하는 방식입니다. 이 모델의 운임료는 현재 운용 중인 헬기와 비교할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용화가 된다 하더라도 도로 등의 새로운 인프라 정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렇군요. 엑스포 이후에 상용화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엑스포 이후에는 전국 각지에 보급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항공사인 아나홀딩스와 일본 항공이 운항 사업에 참여 의사를 내비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사카시의 꿈섬에서는 1시간에 20회 정도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어느 나라가 더 상용화가 빠르겠습니까? 네, 비슷한 시기에 상용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UAM에 관한 육성 계획을 발표했는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실현의 핵심 축인 모빌리티를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도 2025년에 UAM을 상용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계획대로 이행된다면 일본과 비슷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 인사 청문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사위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거웠습니다.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의 헛발질로 코미디 청문회가 됐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청문회는 흠결 하나 제대로 짚어내지 못했습니다. 저도 모처럼 제대로 짜여진 코미디 한 편을 본 듯합니다. 이런 광경을 처음 보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도 이렇게 급변화하고 있고 인공지능 정치인과 보좌관도 나오고 있는데 라면서 말이죠. AI 시대에는 달라도 뭔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유형동의 해시태그 AI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